허락도 없이 무언가가 당신을 관통하는 드문 순간이 있다. 소음도 아니고 정보도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인식을 흔드는 조용한 충격이다. 아마 지금 그것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다른 종류의 집중, 가슴의 압박, 생각에서가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오는 호기심. 모두가 여기까지 오지는 않는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대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저 이 말을 듣고 있어야 한다는 느낌만 든다. 설득하지 않고 활성화하는 메시지가 있다. 가르치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말이 있다. 즐겁게 하지 않고 당신을 자기 현실의 중심으로 다시 배치하는 자극이 있다. 당신이 접하게 될 것은 노력과 대화하지 않는다. 정체성과 대화한다. 희망을 다루지 않고 정열을 다룬다. 당신이 허용한다면 외부의 어떤 증거가 나타나기 전부터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면 세상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당신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조용히 지배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행동도 아니고 시도도 아니다. 당신이 세상을 들을 때 유지하는 내적 상태다. 귀로 들어오는 모든 소리는 의식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내려간다. 퍼진다. 허락도 없이 감각과 신념, 기대를 형성한다. 그래서 어떤 말은 스쳐 지나가고 어떤 말은 오래된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건드리듯 온몸을 관통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당신이 이것을 듣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 안에는 열린 공간이 있다. 더 많은 노력으로가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으로 채워질 준비가 된 공간. 현실을 바꾸는 것은 강하게 바라는 것이 아니다. 외부의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내적으로 한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결핍의 이야기를 반복한다. 그들은 다른 결말을 기대하면서도 오래된 인물을 계속 먹여 살린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작동하지 않는다. 당신 안에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뀌면 외부 세계는 천천히 재정렬되기 시작한다. 먼저 안에서, 그 다음 신호로, 그리고 나서 결과로.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 변화의 시작을 표시하는 아주 단순하지만 극도로 강력한 제스처가 있다. 지금 댓글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써라. 요청이 아니라 현실의 기록으로 확신의 시제를 사용하라. 예를 들면 나는 내 삶을 변화시킨 금액을 이미 받았다. 끝났다. 쓰는 동안 생각하지 마라. 느껴라. 이 공간은 단순한 댓글란이 아니다. 결정의 지점이다. 그리고 모든 진짜 결정은 되돌릴 수 없는 움직임을 만든다. 모든 것이 바뀌는 정확한 순간이 있다. 결과가 나타날 때가 아니다. 미래를 먼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멈추고 이미 선을 넘은 사람처럼 내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운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운이란 아무도 원인을 책임지려 하지 않을 때 붙는 이름일 뿐이다. 진실은 내적 변화 이전에 도착하는 성취는 없다는 것이다. 세상은 당신이 침묵 속에서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뿐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똑같은 외적 선택을 해도 전혀 다른 결과를 산다. 결말을 결정하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상태다. 당신을 끌어올리고 재정렬하고 자기 인식을 다시 배치하는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면 아주 미묘한 일이 일어난다. 몸이 이완된다. 생각이 느려진다. 어쩌면이라는 감각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현실은 반응하기 시작한다. 아마 지금 이미 그것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다른 종류의 존재감, 더 깊은 주에. 이것은 순간적인 흥분이 아니다. 정렬이다. 어떤 수준에서든 오래된 자기 인식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다고 느낀다면 단순하지만 상징적인 제스처를 취하라. 지금 좋아요를 눌러라. 영상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당신의 버전에 대한 조용한 예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이 정렬을 더 깊이 하고 싶다면 이 상태를 확장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강화하는 자료가 있다. 당신의 끌어당기는 힘을 1000배로 높이세요. 에 접근할 때 당신은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다. 주파수를 강화하는 것이다. 기대가 아니라 풍요의 상태에서 살기로 결정한 사람을 위한 의식적인 한 걸음이다. 이 모든 것은 서두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위치 설정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위치가 바뀌면 길은 열린다. 누군가가 정말로 변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결정에는 지속성이 필요하다. 하나의 선택은 추진력을 만든다. 하지만 이 새로운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그 추진력을 현실로 바꾼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은 지속적으로 양분되어야 한다.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존재를 강화하는 상기들로. 의식은 장과 같다. 자주 노출되는 것은 익숙해지고 익숙해진 것은 저항을 만들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매일 같은 정신적 환경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같은 이야기를 듣고 같은 내적 문장을 반복하며 같은 한계를 강화한다. 그리고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묻는다. 변화에는 몰입이 필요하다. 이 새로운 정체성에 직접 말 걸어오는 콘텐츠를 선택하면 인식의 리듬이 바뀐다. 자각 없이 생각이 달라진다. 반응이 바뀌고 선택이 단단해진다. 결핍이 아니라 신뢰에서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불안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 여정에 연결된 상태로 머무는 것은 과정의 일부다. 하나의 영상이 아니다. 승리하는 당신의 버전이 표준이 되는 정신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 메시지가 의미가 있다면 계속하기로 선택하라.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라. 자동적인 습관이 아니라 지속성에 대한 약속으로. 새로운 콘텐츠 하나하나가 당신이 시작한 이 내적 재정렬 움직임에 맞춰 들어맞는 조각이다. 그리고 당신이 일관될수록 세상은 그 일관성을 더 많이 반영하기 시작한다. 멀게 느껴졌던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나타난다. 내적으로 자연스러워지는 순간,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무언가를 원하는 것과 이미 그것을 사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받을 자격이 있음을 세상에 설득하려 애쓰며 평생을 보내지만 실제로 필요한 설득은 오직 안에서만 일어난다. 당신이 여전히 기다리는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구체화되지 않는다. 우주는 요청에 반응하지 않는다. 받아들인 상태에 반응한다. 이미 승리한 사람의 태도를 내적으로 유지하기 시작하면 거의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무언가가 재배치된다. 사실보다 감정이 먼저 바뀐다. 결정이 더 정확해진다. 의심은 자랄 토양을 잃는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한다. 그들은 확언을 반복하지만 여전히 작게 느낀다. 시각화하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처럼 반응한다. 이 불일치가 모든 것을 멈추게 한다. 받아들이는 것은 반복하는 것과 다르다. 받아들이는 것은 증거가 없어도 승리의 감각이 익숙해지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아마 지금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종류의 단단함, 다른 평온, 생각보다 더 깊은 수준에서 무언가가 이미 결정된 것 같은 느낌. 이 상태가 굳어지기 시작하면 의식적인 강화가 과정을 가속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끌어당기는 힘을 1000배로 높이세요. 에 접근해 이 정렬을 더 깊게 한다. 외부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 존재를 지속적으로 상기하기 위해서다. 접촉할 때마다 자격감이 강화되고 열림이 커지며 새로운 정체성이 안정된다. 계속하기 전에 이 순간을 표시하라. 지금의 당신을 나타내는 문장을 댓글에 써라.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 예를 들면 나는 이미 승리를 끌어당기는 존재가 되었다. 선언할 때 당신은 고정한다. 고정된 것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모든 것은 먼저 몸을 통과해 나타난다. 결과가 되기 전에 감각이 된다. 사실이 되기 전에 상태가 된다. 그래서 진짜 변화는 조용히 시작된다. 외적인 폭발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다른 인식으로 덜 반응하고 덜 기다리고 더 신뢰하게 된다. 그리고 이 내적 변화는 새로운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 감정이 바뀌면 길도 함께 바뀐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동반하지 않은 채로 이미지를 억지로 만든다. 의무감으로 시각화하고 존재감 없이 문장을 반복하며 느끼지 않은 채 장면을 상상한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빈 이미지에 반응하지 않는다. 동반된 감정에 반응한다. 이미 승리한 사람의 평온을 잠시라도 느끼도록 허용하면 무언가가 이동한다. 불안이 약해지고 긴박함이 사라진다. 그 자리에 조용하지만 매우 단단한 확신이 생긴다. 이 확신은 소리치지 않는다. 지탱한다. 작은 확인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미묘한 우연들, 노력 없이 정렬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 처음에는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라. 최종 결과가 아니라 정렬에 대한 피드백이다. 먼저 당신 안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한 우주의 응답이다.
어느 순간 이 새로운 상태에서 더 일관되게 살 준비가 되었다고 느낀다면 이 내적 안정성을 깊게 하는 길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끌어당기는 힘을 1000배로 높이세요. 에 접근해 이 과정을 강화한다. 마음이 올바른 상태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흔들림이 멈추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이 정상으로 바뀐다. 이제 잠시 멈춰라.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라. 듣기 시작한 이후로 내 안에서 무엇이 바뀌었는가? 답이 무엇이든 찾기만 해도 당신은 이미 하나의 경계를 넘었다. 진짜로 변화를 만드는 것은 결과의 약속이 아니라 특정 메시지에 노출되는 동안 접근하는 상태다. 어떤 말들은 정보를 주지 않는다. 재조직한다. 의식적 마음을 지나 신념이 형성되는 지점에서 바로 작용한다. 그래서 어떤 자극들은 조율기처럼 작동한다. 밖에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다. 이미 존재하는 주파수에 당신을 맞출 뿐이다. 그리고 그 조율이 일어나면 현실은 메아리처럼 따라오기 시작한다. 당신은 애써 달라지려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상태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달라진다. 이 정렬이 시작되면 미묘한 변화들이 보인다. 걷는 방식, 말하는 방식, 결정하는 방식, 직관이 더 명확해진다. 누군가가 믿으라고 해서가 아니라 안에서 무언가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인식을 더 신뢰하게 된다. 이것이 진짜 내적 작업이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 항상 경계 상태로 살지 않는 당신의 버전이 있다는 것을, 더 많은 것을 원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버전, 이길 가능성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는 버전. 그 버전은 이미 존재한다. 그리고 올바른 자극에 노출될 때마다 당신은 그 버전에 더 가까워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끌어당기는 힘을 1000배로 높이세요. 처럼 이 상태를 지탱해주는 자료로 이 과정을 깊게 할 때 마음이 예전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다. 정렬은 감정의 파도가 아니라 기반이 된다. 계속하기 전에 이 움직임을 다시 확언하라. 이 새로운 내적 태도를 나타내는 말을 댓글에 써라.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진실된 말이면 된다. 예를 들면 나는 내가 구축하고 있는 상태를 신뢰한다. 확신해서 선언할 때마다 현실이 반응하는 장은 더 강해진다. 이론이 중요하지 않아지는 지점이 있다. 경험이 스스로 말하기 시작할 때다. 특별한 배경도 없고 특권도 없고 지름길도 없는 평범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오랫동안 늘 쫓기듯 살고 늘 해결하려 애쓰고 늘 무언가가 바뀌기를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계속 쌓이는 청구서들,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걱정들, 믿음을 붙들려고 애썼지만 늘 거센 물살을 거슬러 싸우고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생이 크게 뒤바뀔 운명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 더 편안하게 숨 쉴 수 있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어느 평범한 날, 큰 기대도 없이 이런 콘텐츠를 접하게 됩니다. 기적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안정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바깥에서 엉켜버린 삶을 안에서라도 정리해줄 무언가를. 처음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는 신호도 즉각적인 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몸이 이완되고 생각이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감각 없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달라진 채로 눈을 떴습니다.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모든 해답을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명확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힌 것처럼요. 결정은 더 단순해졌고 두려움은 덜 요란해졌습니다.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집착하지도 자신을 몰아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날마다 이 새로운 내적 상태에 자신을 노출시켰을 뿐입니다. 그럴수록 이전에는 긴장이 있던 자리에 신뢰가 자리 잡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기다리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정렬된 사람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쇼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관성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불안을 불러오던 상황들을 이제는 이상할 만큼 차분하게 마주했습니다. 흥분도 없고 과장도 없었습니다. 다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무언가가 맞아들어가고 있다는 단단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신호들이 나타났습니다. 눈에 띄는 우연들, 더 또렷해진 직관, 마치 정확한 순간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들. 증거라고 부를 수는 없었지만
내적인 움직임이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중 어느 날 조용한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조급한 충동이 아니라 평온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감각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두려움도 과한 기대도 없이. 그리고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것은 놀라움이 아니라 확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였습니다. 진짜 전환점은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그녀가 달라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과는 그 상태를 따라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정렬을 의식적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하면 모든 것이 빨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끌어당기는 힘을 1000배로 높이세요에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접촉이 올바른 정체성을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격감을 강화하고 신뢰를 안정시키며 이미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의 상태로 마음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당신 안에서 이미 무언가가 이전과 같지 않다고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그것을 표시하세요. 댓글에 단순하지만 진실된 문장을 하나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나는 내 안에서 이미 시작된 변화를 인정한다. 인정은 굳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혀진 것은 계속됩니다. 마음에 대해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은 분석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정당화합니다. 잠재의식은 논리적인지 가능성 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충분한 감정과 함께 반복되는 것을 그대로 기록할 뿐입니다. 그에게는 느껴진 상상과 실제 경험이 같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사실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들은 수년 동안 사람들의 삶에서 반복됩니다. 진실이어서가 아니라 반복과 환경과 감정을 통해 내면에서 학습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함께 머문 것에 익숙해집니다. 신뢰, 자격감, 승리의 상태에 지속적으로 자신을 노출시키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상인 것은 더 이상 저항을 만들지 않습니다. 변화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 거의 자동처럼 일어납니다. 애써 달라지려 하지 않아도 행동이 달라집니다. 스스로를 설득하지 않아도 선택이 달라집니다. 죄책감 없이 삶에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가속하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의도를 담아 쓰는 글입니다. 확신의 상태에서 무언가를 쓸 때 당신은 단순히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가장 깊은 층에 직접적인 명령을 보내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과도 말하는 것과도 다릅니다. 쓰기는 고정시킵니다. 그러니 지금 하세요. 연습으로가 아니라 결정으로. 댓글에 당신이 이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새로운 진실을 나타내는 짧은 문장을 써보세요. 바람처럼 들리지 않고 정체성처럼 느껴지는 문장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 마음은 이미 풍요를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 쓰는 동안 당신이 느끼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 느낌이 바로 메시지가 기록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모든 것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변화의 과정에는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섬세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가려 할 때 계속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끼고 며칠간 고무되며 미묘한 신호들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다 다시 의심이 지휘권을 잡도록 허용합니다. 무언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오래된 패턴이 스스로를 보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리를 잃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심은 적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급함으로 위장해옵니다. 비교로 나타납니다. 이게 나한테도 통할까? 같은 생각으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전을 멈춥니다. 변화는 사건이 아닙니다. 안정화입니다. 그리고 모든 안정화에는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심어놓고 매일 땅을 파서 뿌리가 나왔는지 확인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이 행동이 성장을 방해합니다. 마음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느낀 뒤에 곧바로 의심하면 상반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약속은 즉각적인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과 상관없이 당신이 유지하기로 선택한 내적 상태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충분한 성숙함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선택을 분명히 표시할 순간입니다. 댓글에 이 헌신을 나타내는 문장을 써보세요.
서두르지 말고 불안 없이 단단하게. 예를 들면 나는 내가 시작한 과정을 신뢰하며 그 안에 머문다. 이 문장은 세상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당신 자신과 정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 충돌이 없을 때 현실은 흐르기 시작합니다. 당신 안이 바뀌면 세상은 다른 방식으로 당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명확한 문장이 아니라 신호로. 그 신호들은 설득하기 위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확인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반복해서 보이는 숫자일 수도 있고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바로 그때 필요했던 정보가 도착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각각은 평범해 보이지만 함께 모이면 무시할 수 없는 패턴을 만듭니다. 이 신호들이 길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이미 그 길 위에 있다는 것을 알려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거대한 것을 기대하다가 미묘한 것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거의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속도를 늦춘 사람만이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신뢰해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직관은 더 선명해집니다. 설명할 수 없어도 예인 것을 느끼고 논리적으로 맞아 보여도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느낍니다. 이 느낌은 당신이 쌓아온 내적 정렬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동시성은 응답입니다. 이 신호들을 더 많이 인정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억지로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이전에 무시하던 것을 이제는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확장된 의식은 예전에는 소음뿐이던 곳에서 길을 봅니다. 이제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이 과정을 시작한 이후로 이전에는 지나쳤을 어떤 것이 지금은 의미 있게 느껴진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을 기록하세요. 댓글에 간단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나는 나를 이끄는 신호들을 인식한다. 인식하는 것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더 부드럽게 나아갑니다. 어느 순간이 오면 더 이상 적용할 기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내적 선택만이 남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시험하지 않습니다. 실험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정체성은 상황과 논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표현될 뿐입니다. 전환 중인 사람으로 자신을 보는 것을 멈추고 정렬된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 주변의 장은 그 결정을 지탱하도록 재구성됩니다. 이 지점에서 불안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내적 충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의를 안으로 가져오세요. 몸을 느끼고 호흡을 느끼고 형성된 고요함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누구도 설득하려 하지 않고 허락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당신의 것이었지만 어쩌면 오랫동안 잊혀졌던 자리를 그저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봉인할 순간입니다.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내적인 위치 설정으로. 정체성에서 나온 선언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댓글에 써보세요. 이 지점부터 당신이 선택하는 존재를 나타내는 문장을,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라 진실한 문장을, 중심에서 올라오는 문장을. 예를 들면 나는 나를 선택한 현실과 정렬되어 있다. 또는 나는 이미 풍요를 살아가는 나의 버전을 완전히 받아들인다. 쓰는 동안 서두르지 마세요. 이 결정의 무게와 그리고 가벼움을 느껴보세요. 왜냐하면 이 지점부터는 더 이상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렬된 것이 드러나도록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단단할 때 세상은 따라옵니다.